회사를 떠나는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 말은 많은 50대 퇴직자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솔직한 고백입니다. 정년퇴직, 권고사직, 조기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마주하는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갑자기 사라진 월급, 점점 고립되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막막한 미래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벼랑 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퇴직 후의 삶은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질까요? 우리는 대개 은퇴 준비를 얕게 생각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거나 돈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퇴직 후의 삶은 상상과 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사라는 울타리가 보호해주지 않는 세상에서 홀로 서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 후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를 극복할 방법과 사례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론 퇴직 후의 현실과 극복 방법. 1. 경제적 충격. 월급이 멈춘 순간 삶도 멈췄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충격은 경제적 불안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덕분에 당장의 생계 걱정을 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매달 고정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사라지니 예금 통장 잔액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사례 1.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30년간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근무했지만 퇴직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매달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자녀 학비 등 은퇴 후에도 돈이 계속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퇴직 후 2년 만에 모든 예금을 소진하고 현재는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해결책. 퇴직 전에 반드시 자신의 월 평균 지출을 철저히 분석하고 최소 3년 이상의 생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파트타임 직업이나 취미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퇴직 전부터 온라인 판매 기술을 배웠다면 현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 심리적 충격.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까? 경제적 불안과 함께 퇴직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례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공무원으로 25년간 근무한 후 퇴직했지만 퇴직 후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존경받는 상사였지만 집에 오니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기력한 일상 속에서 점점 친구와의 연락도 끊겼고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해결책. 이 씨는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이야기를 쓰면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된 겁니다. 은퇴 후에는 반드시 자신만의 목표나 새로운 도전을 설정해야 합니다. 취미, 봉사활동, 모임 등 작은 변화가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3. 관계의 단절. 사람들은 나를 떠나갔다. 퇴직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동료는 물론이고 바쁜 자녀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퇴직 후 외로움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퇴근 후 술 한잔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퇴직 후에는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고립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해결책. 박 씨는 스스로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동네 축구 동호회에 가입하고 자녀들과의 소통을 위해 주말마다 직접 밥을 차려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퇴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오겠지라는 기대를 버리고 먼저 연락하고 소소한 모임을 주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퇴직 후 삶을 위한 준비. 퇴직 후의 현실은 누구에게나
벼랑 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제적 준비, 심리적 안정, 그리고 관계 유지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퇴직 후 삶은 회사가 아닌 나 자신이 주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막막한 질문 대신 어떻게 더 행복한 나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하면 퇴직 후의 삶이 더 이상 벼랑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생애에서 큰 전환점입니다. 퇴직 전까지는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안전을 보장받았다면 퇴직 후에는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로서 퇴직 후의 삶을 재설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원칙과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퇴직 후 재정 설계의 중요성. 퇴직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고정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지출은 계속되니 자산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재정 점검.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직장 생활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퇴직금과 예금을 빠르게 소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새로운 재정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출을 최소화,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추가 수입 창출. 퇴직 후에도 소규모 창업, 프리랜서 활동, 혹은 은퇴자, 대상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소득을 보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 팁. 퇴직 전부터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자신의 노후, 자산을 철저히 분석하세요. 특히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면 월 수령액이 늘어나는 만큼 시점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시. 한 퇴직자는 퇴직 후 자신의 취미인 목공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수공 예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장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며 현재는 월 1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재능이나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은 삶의 활력도 함께 제공합니다. 2. 심리적 안정과 새로운 정체성 찾기. 퇴직 후 경제적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내가 더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역할 찾기. 퇴직 후에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봉사활동, 동네 커뮤니티 참여, 혹은 손자 돌보기처럼 작은 역할이라도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봉사활동.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미 개발.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은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뇌를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 팁. 퇴직 후에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걷기, 일주일에 한 번 독서 모임 참여, 한 달에 한 번 여행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해보세요. 예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한 여성은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책을 추천하고 독서 토론을 이끌며 퇴직 후의 공허함을 채웠습니다. 지금은 그녀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이 지역의 인기 프로그램이 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3. 관계 유지와 확장.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유대가 약해지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물리적, 심리적으로 거리가 생깁니다. 이를 방치하면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적극적인 관계 형성. 퇴직 후에는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호회 가입. 운동, 문화, 예술 등 관심사에 따라 동호회에 가입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세대 간 소통. 손자와 시간을 보내거나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 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내가 먼저 연락한다는 자세로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유지하세요. 예시. 퇴직 후 외로움을 느낀 한 남성은 지역 축구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렵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과의 교류가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4. 건강한 삶을 위한 습관. 퇴직 후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경제적 안정이나 관계 개선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 개선. 퇴직 후에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운동 습관 매일 30분 이상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 과식, 고열량 식사를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세요. 전문가 팁. 건강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력 관리와 병원 검진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예시. 한 퇴직자는 은퇴 후 규칙적으로 자전거를 타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를 도는 간단한 습관이었지만 이로 인해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까지 얻었습니다. 결론. 퇴직은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재정 관리, 심리적 안정, 관계 유지, 건강한 삶이라는 4가지 축을 균형 있게 맞추면 퇴직 후의 삶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퇴직 후의 삶은 준비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계획을 세워보세요. 벼랑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